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얼마나 수입하는지 알아? 무려 92%. 쓰는 에너지 거의 전부를 사오는 나라야.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에너지 수출국을 꿈꾸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무슨 수출이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 연구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 핵융합, 수소, 전고체 배터리.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석유 없이도 돌아가는 나라가 가능해져. 거기에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카드가 하나 더 있어. 92%가 뭔 뜻이냐면 지금 네가 타는 차, 집에서 켜는 히터, 회사 공장 돌리는 전기, 이거 거의 다 수입한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어 쓰는 에너지는 고작 8%. 나머지는 전부 남의 나라한테 사오는 거지. 이게 왜 문제냐? 중동에서 전쟁이 퍼지면 기름값이 폭등해.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소만 비싸지는 게 아니야. 전기세 오르고 택배비 오르고 라면값까지 올라. 결국 네 월급은 그대로인데 쓸 돈만 늘어나는 거야. 월급의 절반이 남의 나라 기름값에 달려있는 셈이지.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 EU가 2026년부터 탄소 많이 뿜는 제품에 추가 세금을 매기기 시작해. 이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탄소세야. 철강 산업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에서 9%를 차지하거든. 우리나라 철강 수출하려면 그만큼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야. 수출 기업이 타격받으면 결국 일자리 문제로 돌아와.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내 직장 문제가 되는 거야. 정리하면 이래.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비싸게 사오고, 사온 에너지로 물건 만들면 탄소세까지 맞고, 이 구조가 안 바뀌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말이지,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태양을 만드는 기술이야. 태양을 만든다고? 무슨 만화 같은 소리냐고? 근데 진짜야. 태양이 빛나는 원리가 뭐냐면 수소 원자핵끼리 부딪혀서 합쳐질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거든. 이걸 핵융합이라고 해. 이 원리를 지구에서 재현하겠다는 거야. 문제는 난이도야. 태양 속 온도가 1500만 도거든. 근데 지구에서 같은 반응을 일으키려면 그것보다 훨씬 뜨거워야 해. 1억 도 이상. 태양 속보다 7배 뜨거운 거야. 왜냐면 태양은 엄청난 중력으로 수소를 꽉 눌러서 반응시키는데 지구에는 그 중력이 없으니까 온도로 때우는 거지. 자, 여기서 핵심. 한국이 이걸 해냈어. K스타라는 장치가 있어. 일종의 인공 태양이야. 이 장치가 1억 도짜리 플라즈마를 48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했어. 2024년 기록이야. 플라즈마가 뭐냐면 기체보다 더 뜨거운 상태, 번개나 태양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그 전에는 30초였는데 48초로 늘린 거거든. 목표는 2026년까지 300초, 5분이야. 이 5분이 왜 중요하냐면 플라즈마가 스스로 안정 상태에 들어가는 시간이 300초거든. 여기를 넘기면 이론적으로 계속 돌릴 수 있다는 뜻이야. 더 대단한 게 있어. K스타 내부 벽면 있잖아. 1억 도 열을 직접 받아내는 부분인데 이걸 텅스텐으로 교체했거든. 열을 견디는 능력이 4배로 올라갔어.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도중에 붕소 분말을 뿌려서 벽면을 실시간으로 코팅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어. 자동차가 달리는 도중에 엔진 오일을 갈아 끼우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지금 한국은 K데모라는 실증도를 2035년까지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어. 원래 2050년대가 목표였는데 20년이나 앞당긴 거지. 정부도 진심인 게 2026년 핵융합 예산이 1124억 원이야. 전년 대비 거의 2배. 이렇게 만든 에너지로 뭘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두 번째 기술이 등장해. 핵융합이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라면 그 전기를 진짜 쓸모있는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이 따로 있어. 바로 수소야. 수소가 왜 대단하냐면 같은 무게로 비교하면 휘발유보다 에너지가 3배나 많아. 그런데 태울 때 나오는 건 물뿐이야. 탄소? 없어. 미세먼지? 없어. 그냥 깨끗한 물만 나와. 우주에 있는 물질의 75%가 수소야. 말 그대로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인데 문제는 이걸 에너지로 쓰려면 먼저 수소를 뽑아내야 한다는 거지. 물을 전기로 쪼개서 수소를 뽑아내는 건데 이걸 수전해라고 해. 근데 그 전기를 석탄으로 만들면 무슨 소용이야? 탄소 줄이려고 수소 만드는 건데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 여기서 아까 그 핵융합이 연결돼. 핵융합 전기로 물을 쪼개면 처음부터 끝까지 탄소 제로인
궁극의 그린 수소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수전해 기술에서 한국이 또 한 건 해냈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핵심 부품인 분리막을 국산화했는데 해외 제품보다 수소 생산 밀도가 3배야. 같은 장비로 수소를 3배 더 뽑아낸다는 뜻이지. 거기다 1008시간 연속 가동에 효율 82%를 유지했어. 자, 근데 수소를 만들었으면 옮겨야 하잖아. 여기서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어. 수소를 액체로 만들려면 영하 253도까지 온도를 내려야 해. 절대 영도가 영하 273도니까 거의 우주공간 수준으로 차갑게 만들어야 하는 거야. 이건 돈이 엄청 들어. 그래서 나온 답이 암모니아야. 화장실 냄새나는 그 암모니아 맞아. 암모니아는 수소 3개에 질소 1개가 붙어있는 구조거든. 영하 33도면 액체가 돼. 수소보다 훨씬 쉽게 운반할 수 있어. 게다가 전 세계에 비료용 암모니아 운반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어.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서 재밌는 회사가 하나 있어. 아모지라는 곳인데 암모니아에서 다시 수소를 뽑아내는 소형 장치를 만들었어. 드론에서 시작해서 트랙터, 트럭, 선박까지 점점 크기를 키워가고 있지. 근데 이 회사에 투자한 곳이 어디냐면 사우디 아람코야. 세계 최대 석유 회사. 석유로 먹고 사는 회사가 석유 죽이는 기술에 돈을 넣은 거야. 그게 무슨 뜻이겠어? 석유 회사도 석유 시대가 끝나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지. 숫자로 보면 맥킨지가 전망한 2050년 전 세계 수소 시장 규모가 약 3,300조 원이야. 그리고 한국은 2020년에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만든 나라야. 법부터 깔아놓은 거지. 자, 여기서 핵심. 수소로 전기를 만들고 차도 굴리고 공장도 돌려. 근데 차의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배터리가 필요하잖아. 여기서 세 번째 기술이 나와.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불이 나. 진짜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안에 액체가 들어있거든. 이 액체가 전기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열에 약해. 충격받거나 온도 올라가면 터져. 뉴스에서 전기차 화재 나왔다 하면 거의 이 액체 때문이야. 거기다 주행거리도 한계가 있어. 지금 나오는 전기차 대부분이 한 번 충전에 400에서 600km. 서울에서 부산 가면 충전 한 번은 해야 돼.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기술이 있어. 전고체 배터리. 이름 그대로 배터리 안에 있는 액체를 통째로 고체로 바꿔버리는 거야. 불날 원인 자체를 없앤 거지. 170도까지 안정적이야. 자, 여기서 핵심. 삼성 SDI가 만든 전고체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가.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고도 남아. 충전 시간 9분이면 돼. 커피 한 잔 사는 동안 완충이야. 비밀은 에너지 밀도에 있어. 킬로그램당 500Wh. 무음극 기술이라는 걸 써서 같은 무게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넣은 거야. 삼성 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6년에는 BMW 평가용 차량에 먼저 들어가. 근데 더 대단한 건 따로 있어. 카이스트 연구팀이 희귀금속 없이 저비용 소재만으로 전기가 통하는 효율을 4배나 올렸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생산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추는 기술을 개발했고 싸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일본 도요타도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전고체 배터리 차를 내겠다고 했어. 한일 배터리 전쟁이 시작된 거지. 자, 여기까지 들으면 꽤 대단하다 싶지?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야. 핵융합, 수소, 전고체 배터리.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보여줄게. 자, 이제 퍼즐을 맞춰볼게. 핵융합으로 어마어마한 전기를 만들어. 그 전기로 물을 쪼개서 수소를 뽑아내. 이게 궁극의 그린 수소야. 태울 때 물만 나오는 깨끗한 에너지. 이 수소를 암모니아에 담아서 전 세계로 실어보내. 배로, 트럭으로. 기존에 비료 나르던 인프라 그대로 쓰면 돼. 새로 깔 필요가 없어.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수소로 철을 만들 수 있어. 포스코가 독자 개발한 하이렉스라는 기술인데 석탄 대신 수소로 철광석의 산소를 뜯어내는 거야. 원래 철 만들 때 석탄 때문에 탄소가 엄청 나오거든.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에서 9%가 철강 산업이야. 근데 수소로 만들면 나오는 게 물이야. 탄소가 아니라 물. 포스코는 2050년까지 이 방식으로 100%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어. 거기에 전고체 배터리까지 얹으면 수소차, 전기차 모두 한 단계 올라가지. 한 번 충전에 1000km 가고 충전은 9분이면 끝나는 배터리.
만들고 옮기고 쓰는 과정 전체를 한국이 다 갖고 있어.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 에너지를 사오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팔고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이 시나리오가 진짜 가능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 핵융합로 벽면 있잖아. 1억 도열을 직접 받아내는 그 부분. 거기에 텅스텐이라는 금속이 들어가. 이게 없으면 핵융합로를 못 만들어.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 텅스텐의 84%를 쥐고 있다는 거야. 근데 중국이 수출 통제를 시작했어.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지. 한국은 텅스텐을 전량 수입하거든. 이거 끊기면 핵융합도 멈추고 반도체도 타격이야. 아까 그 완벽한 퍼즐 있잖아. 마지막 조각 하나가 남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거지. 근데 말이지, 강원도에 이걸 뒤집을 카드가 묻혀 있었어. 강원도 영월에 상동광산이라는 곳이 있어. 1994년에 폐광됐어. 텅스텐 값이 떨어져서 캘 이유가 없어진 거야. 그냥 닫아버린 광산이지. 근데 32년이 지난 지금 이 광산이 다시 열리고 있어. 2026년 3월에 선광장 준공식을 했고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 숫자로 보면 이래. 텅스텐 매장량 5,800만 톤, 전 세계 매장량의 10%야.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46조 원. 이게 제목에서 말한 그 비밀이야. 중국이 텅스텐을 장극했다고 할 때 우리 땅 밑에 46조 원어치가 장들어 있었던 거지. 국내 유일한 텅스텐 생산 기지가 될 이 광산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석유 없이도 돼. 중국 없이도 돼. 핵융합, 수소,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마지막 조각이 강원도 땅 밑에 묻혀 있었어. 이 퍼즐이 지금 맞춰지고 있어. 정리해보자. 핵융합으로 무한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물을 쪼개서 수소를 뽑아내고 그 수소로 차도 굴리고 공장도 돌린다. 전고체 배터리로 그 전기를 담아서 더 멀리, 더 오래 쓰고 거기에 강원도 땅속 텅스텐까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이 네 가지 기술로 에너지 자립을 넘어서 수출국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 핵융합은 300초벽을 넘어야 하고 예산도 더 필요해. 전고체 배터리는 양산까지 견수가 남아있고 상동광산도 이제 막 첫 삽을 뜬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이 잡혔다는 거야. 그리고 그 방향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어. 20년 후를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기술들이 하나씩 완성되면 우리 아이들은 기름값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돼. 중동전쟁 나도 전기세 걱정 안 해도 되고 중국이 뭘 막아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야. 에너지를 사오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파는 나라로. 후손들에게 에너지 자립국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선진국 아닐까? 이 기술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계속 추적할 거니까 궁금하면 구독 눌러놓고 가.